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모의고사 26번에서 30번 지문이죠. 원가 회계의 개념과 원가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글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거는 많이 없다고 보여요. 뭐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서 어려울 수 있는 건 요 3번 지문이죠. 3번 문제. 그래서 얘는 조금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데 계산이 어려운 것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많잖아요. 보시면 혼합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 다음에 조업도, 그 다음에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이런 게 많은데 뭐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쉬워지는 건데 지금 이 개념을 모르니까 계산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본 이후에 내용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원가 회계란 개념이 지금 벌써 나오지.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관리 활동 중에 하나다 라고 지금 개념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 원가라는 걸 잘 모르니까 원가에 대해서도 지금 개념 설정을 해주는 거죠.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것, 이게 지금 원가의 개념이야. 그러면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되었는지를 알아야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원가라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 원가 회계를 활용한다. 그러면 원가 회계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1문단은 원가 회계의 개념, 원가의 개념, 원가의 필요성, 원가 회계 활용의 이유, 이렇게 우리가 내용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원가 회계, 원가, 그 다음에 원가, 그 다음에 필요성, 이유, 이렇게 2문단으로 가볼까요? 먼저, 그러면 이 먼저라는 게 나왔다는 건 뭐야? 그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원가 회계나 원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특히 원가 회계를 중심으로 얘기했으면 그 원가 회계를 이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크게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나뉜대요. 그러니까 분류를 했잖아. 그럼 찾고 시작해야 돼 항상. 제조 원가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비제조 원가는 여기서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그치, 여기가 나오는 데까지는 지금 분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설비, 대여비, 공장임차료, 이런 거 왜 중요해? 그쵸, 아까 우리가 언뜻 봤지만 공장임차료, 기계설비, 대여비 이런 게 보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알아야 문제 풀 때 어떤 걸 더해서 계산하고 어떤 걸 우리가 포함하고 빼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기업이 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야. 그에 비해 비제조 원가는 광고비나 운반비 같은 거야. 그래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활동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조 원가를 제외하는 모든 원가가 비제조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매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의 합, 이걸 합한 다음에 거기에 수익까지 합쳐져야 판매 가격이 되겠지. 왜? 제조 원가나 비제조 원가는 결국은 돈이 소요가 됐거잖아. 그럼 그것만 가격이 돼버리면 뭐야? 기업은 이걸 만든 가치가 없는 거지. 거기에 수익을 더해서 판매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액에서는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당 얼마 이 정도를 계산해야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 나왔으니까 개념 설명을 해줘야죠. 단위당 제조원가는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 한 개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한 제조원가의 총액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면 하나의 가격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의 개념과 예시,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있으면 오히려 중요한 건 뭐다? 그치,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광고비, 운반비 봐봐. 지금 비제조 원가가 광고비, 운반비가 있었어. 보면 운반비 없지. 근데 뭐가 있어? 광고비가 있잖아. 그럼 이 광고비가 뭐가 되는 거야? 비제조
원가. 그러니까 저런 개념들이 나열될 때는, 이런 개념이 나열될 때는 무조건 그 뒤에서 그걸 응용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편이란 건 뭔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원가액에서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데, 위에서는 그냥 원가를 분류했다면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원가 행태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는 움직임을 얘기한대. 근데 지금 이 원가 행태가 몰랐으니까 설명을 했는데 또 조업도 알아 몰라? 조업도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가가 조업도인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정도라는 거지. 내가 원래 이 공장에서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일하는 정도는 80만 생산하고 있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예를 드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조업도가 80%면 기업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량의 80%를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업도와 기업의 수익은 비례할 거라고 예측하기가 쉬워. 왜? 생산량이 지금 80%를 생산하고 있으면 90%로 생산량을 늘렸어. 그럼 당연히 수익은 일반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비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가 좋다는 거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 오히려 단위당 제조 원가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원가액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업도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원가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럼 4문단은 이제 뭐의 내용이야? 고정원가를 설명할 거라는 예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가 행태를 원가로 분리하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가 된다. 먼저 나왔지? 그러면 고정원가를 먼저 했어. 그럼 변동원가 찾아야 되는데 다음으로 변동원가, 마지막으로 혼합원가.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정의를 요약해서 해버리고 있네. 그게 지금 뒤에서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를 설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렇게 지금 글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먼저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요런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말장난 국어시험에서 요런게 좋아. 조업도의 변화 상관 이시 바꿔버리든지 상관없이 이런거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는 얘기지. 변화가 없어야 돼. 일정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런 것들이 제가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계설비 대여비나 공장 임차료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런 데가 중요한 거야. 중간에 이런 건 예시고, 빵 하나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위당 임차료는 요런 것들. 단위당 임차료가 조업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럼 요런 것들로 감소를 뭐로 바꿔놓거나 증가로 바꿔놓거나 요런 말장난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요런 개념들을 아는 것과 이런 예시를 아는 것과 그거에 따른 감소 증가, 요 세 가지 포인트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 그러면서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여기는 아까 상관없이가 핵심이었어. 근데 여기는 변화에 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얘기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뭘 들 수 있다? 제품의 재료비를 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가령하고 예시를 들고 있죠. 근데 또 나왔네. 요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글이 굉장히 쉬워. 앞에서 개념 얘기하고 예시 얘기한 다음에 뭐야? 따라서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온다는 거지.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조업도의 증감과 상관없이 뭐하다? 동일하다. 아까는 뭐야?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했는데 얘는 상관없이 동일한 거고. 밑에 혼합원가도 마찬가지지. 개념이 나오겠지. 그러고 나면 대표적인 예를 설명한 다음에 뭐라 그래?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고 단위당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요런 포인트들. 지금 이 빨간색으로 얘기하는
조업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를 활용해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 기계 설비 대여비에 투자한 비용이 커서 고정원가 비중이 변동원가보다 높은 기업은, 고정원가가 변동원가보다 높으면 조업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기업의 수익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반적인 얘기긴 하죠. 조업도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걸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가 회계, 원가의 개념과 그 필요성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비제조원가와 제조원가를 설명하고 그거에 각각 뭐가 있는지, 그리고 원가 형태와 조업도는 어떤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고정원가와 그거의 관계 보이시죠? 개념, 그 다음에 그거와의 관계, 예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또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내신 때도. 여기도 보시면 개념, 관계, 예시, 개념, 관계, 예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할 수 있지.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단위당 임차료는 내려가지만 밀가루, 구입비와 같이 조업도의 증가과 상관없이 동일한 것들도 있고,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내려가고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요게 일반적인 우리의 방금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뭐 중간에 한 문제 빼고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1번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래요. 원가의 개념 아까 1문단에서 우리 나왔었지. 2번 변동 원가의 예, 아까 제품의 재료비라 해서 5문단에 있네. 빨간색이 되어 있네요. 비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이런 거는 전혀 없었죠. 기업이 원가 정보를 파악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아까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아까 7문단에서 여기 있네요. 요게 가능하다. 기업이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뭐 제조 원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상 수익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원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액에서는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를 계산한다. 맞는 얘기고, 2번 원가액에서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제조원가, 틀렸죠. 지금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가 아니라 고정, 변동, 혼합으로 나눴지. 답은 2번. 너무 쉽게 풀리겠네요. 그 다음에 4번부터 좀 풉시다. 4번 기억의 이유래요. 기억을 봤더니 기억은 뭐 기계 설비 대여비에 투자한 비용이 커서 고정 원가 비용이 변동 원가보다 높은 기업은 조업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며 기업의 수입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1번 기계 설비 대여비 원가의 총액이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가 아니라 일정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2번 기계 설비 대여비 원가의 총액이 단계별로 증가야,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지. 3번 조업도를 높이면 단위 기계 설비 대여비, 이게 뭐야?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그치, 이런 게 생산량 분의 총 기계 설비 대여비잖아. 그럼 이게 감소했대. 그러면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겠다. 생각해봐. 이런 게 지금 뭐야? 제조 원가야. 그럼 제조 원가가 내려갔다는 건 예상 수익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 4번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증감에 따라 드러나지 않았고, 5번 조업도에 따라서 기계 설비 대여비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서, 아니죠? 일정하죠. 제품의 판매 가격은 모르지. 오를지 안 오를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이런 것들은 어휘적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는데 막상 보면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보시면 A 회사가 나무자 제조를 위해서 무인 자동화 기계 설비를 대여하고 2023년 1월부터
1년간 공장을 임차해서 근로자 없이 공장을 가동했대요. 이 회사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의자 1200개를 생산하였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실어 매달 생산한 의자를 모두 해당 월에 판매했다. 다음은 이 회사의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원가 분석 자료이다 라고 나오네. 우리 아까 이런 거 정리했었잖아. 이런 거 먼저 알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지. 지금 보시면 의자 생산량은 조업도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이게 공장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도를 생산했다는 거니까 조업도를 우리가 배운 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재 구입비 이런 것들은 바뀌는 거잖아. 변동 원가라고 볼 수 있고, 공장 임차료 이거는 매번 어때? 매달 똑같은 거잖아. 이런 것들은 고정비, 고정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기계 설비 이거 자체도 이 둘 다 고정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공장의 전기요금 이런 거는 혼합 원가가 될 수 있겠고, 아까 광고비는 비제조 원가라고 우리가 아까 글을 볼 때 나왔죠. 그럼 요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1번 1월부터 3월까지 비제조 원가는 매달 동일하대요. 비제조 원가가 아까 뭐였어? 광고비나 운반비나 이런 걸 생산한 다음에 판매 관리할 때 사용되는 광고비, 운반비였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운반비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동일하네요. 2번 문제 목재 구입비. 목재 구입비가 여기 지금 나왔죠? 목재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3월이 가장 높대요. 보시면 목재 구입비가 개당 5만원이야. 그럼 얘는 총 200개를 곱해주면 1000만원이네. 얘는 2000만원, 얘는 3000만원. 그러면 3월이 가장 높겠네요. 얘도 맞네. 3번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은 2월에 비해 3월에 증가.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아까 증가 감소 요런 장난들이 높고 낮고 요런 것들 중요하댔잖아. 증가했대요. 보시면 지금 공장의 전기요금이야. 전기요금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혼합 원가인 전기요금은 뭐에 따라? 얘는 조업도의 증가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하는 거야. 근데 단위당 전기요금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묻는 건 지금 공장의 전기요금이 아니라 뭐야? 단위당 공장 전기요금. 그러면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감소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됐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보시면 지금 400개를 생산하다가 600개를 생산했잖아. 그러면 200개가 지금 조업도가 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단위당 전기요금은 2월에 비해서 3월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럴 수 있냐?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에어컨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은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한번 틀어놓고 그 이후에서 온도를 낮출 때까지는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한번 낮추고 나면 그걸 유지하는 데는 덜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초기에가 가장 많이 들고 점점 유지비는 줄어들게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이게 조금 이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 4번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변동 원가의 비중은 고정 원가의 비중보다, 그러니까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를 지금 비교하는 거지. 그럼 여기 보시면 고정 원가는 이 둘이야. 변동 원가는 얘네야. 그러면 지금 총 목재 구입비랑 얘네를 따져봐야 되는데 총 여기서 아까 1000만원이었지? 2000만원이었지? 3000만원이었지? 그럼 총 얼마야? 6000이야. 6000. 근데 얘네는 기껏해야 합쳐봤자 330인 거지. 그럼 6000만원하고 330만원 하면 당연히 6000만원이 훨씬 높다고 보이는 거고, 4월에 생산량이 없더라도 공장 임차료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변하지 않겠군. 그쵸? 당연하지.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원가 회계 지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개념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야. 특히 내신은 요런 것들 다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내신은 원래 독서라는 건 암기 과목이 아닌 거지만 내신 독서는 철저히 외워서 내용을 다 알고 관계까지 이해하고 예시가 뭐가 있는지까지 이해하고 가셔야 쉽고 빠르게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정리를 해놨으니까 원가액의 개념, 원가의 개념, 그 필요성 이유와 제조 원가 개념, 어떤 것들이 예시로 설명될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 비제조 원가 마찬가지죠. 그 다음 원가 행태와 조업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정 원가부터 우리가 변동 원가, 혼합 원가까지는 개념, 관계, 예시, 개념 관계시, 개념 관계시 요런 것들을 이미 알고 가서 요런 틀 속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에게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것과 알고 미리 가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계산이 가능하고 시간이 줄고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조금 외워서 미리 알고 가시기를 좀 권장드려요.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